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정보가 빨라지고 세상에 어떤 이런 뭐 편리가 또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얽히고 설키기 싫은 거야. 내 그냥 니는 좋은데. 지금 생각하잖아요. 속 시끄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인간은요, 태어나서요, 먹고 자고 하고 싸고 가다 죽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창조 원리와 이 메커니즘은 거부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도로만 어떻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 그죠? 1인 가구 세대 급증뿐만 아니라 또 이 비혼, 결혼하지 않는 이런 세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결혼은 안 했는데 사는 사람은 있다. 이 말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경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가 그 부동산 버블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핵가족에서 뭐 핵폭발 가족에서 핵분화 가족에서 이제 핵폭발 가족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이제 1인 가구들이 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빈집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은 좀 남아돌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집의 어떤 문제. 제가 이번 빈집 그거를 이렇게 실태 조사를 다녀보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하나가 30억이라는데 그 30억 정도를 가지고 영덕으로 내려온다고 쳤을 때는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누리는 어떤 나머지 인생 동안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내려와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치면 사람들은 10억짜리 산다는 거기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최소한 그 10억짜리 집에 살게 되면은, 뭐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더 많이 내야 되죠. 재산세 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기본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는요, 그다음 또 있어요. 거기다 또 뭐 붙어요? 내가 사는 한은 뭐가 나와요? 관리비 나오잖아요. 기본 관리비 나오잖아요. 제가 100평 살아보니까요, 기본 관리비가 103만 원이더라고. 거기다가 자기 사용료니까 150만 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거기다가 또 만약 이게 60%는 자기 돈, 40% 대출이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까지. 근데 과연 이거, 수치로만 봐도 과연 이게 행복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이 결혼을, 서로 이렇게 꺼리는 어떤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흑백 TV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대분단 흑백 TV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칼라 TV, 흑백 TV도요. 여로 아시죠? 여로 서로 보려고 난리 났었습니다. 어느 누구 집에 텔레비 있으면요, 그 문 앞에 저쪽 뒤에서 무슨 영화관 보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여러고 멀리서라도 들으려고, 그죠? 야, 그 소리 높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여로를 봤잖아요. 그런 시제 엊그제 같았고요. 또 있습니다. 애들마다 집이, 가족들마다 TV 1인당 한 대씩 시대예요. 이제는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요즘 TV 봐요, 안 봐요? 뭐 봐요, 이제? 그죠? 바로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1인 TV 속으로, 나만의 TV 프로그램 속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시대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이제는 그렇게 가면서 유튜브가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걸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어디로 빨려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빨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40년을 한 나라가 지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어찌됐든 간에 축복받았다. 그런데 그 구글이
알파벳이 말입니다. 유튜브를 굉장히 싼 값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6조 주고 샀다든가? 근데 지금은요, 그게 몇백 조다. 그래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구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독점 금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쪼개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60% 넘어요. 그 알파벳이.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야. 유튜브 따로, 그 다음에 또 뭐라카나 구글 따로, 검색 엔진 구글 따로, 뭐 따로, 다 이제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회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엑슨모빌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석유재벌, 록펠러 재단을 이제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통신회사 그 재단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그전에도 또 어느 회사 하나 해체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체가 되어져 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뭐에 걸린다고 그랬죠? 독점 금지법에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출 바이 80%가 마진. 거기다가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어요. 거의 다야. 완전 독점에서 따지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동맹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도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분사. 근데 깰 만한 기업이 없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찌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는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너무너무 더웠는데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건지 예측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보면 뭐 엘니뇨 현상, 그 다음 또 반대로 뭐 라니뇨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그게 순환 주기에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가져왔다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선물 투자를 해가 있는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면 어떤 곡물이라든가 우리 먹거리 이런 것들 어때요? 올리브 가격 폭등하고 난리 났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오렌지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죠. 그 다음 밀, 옥수수, 대두, 인간의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 먹는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급등급락을 거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투자 상품화해서 만든 파생상품, ETF로 합니다.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다. 또 예를 들어 천연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양한 뉴스들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연가스랑 비료랑 무슨 일?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천연가스를 분해를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질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비료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수 요소가 뭐다? 천연가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과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종목과 시장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이고 정립이 돼요. 이거는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교과 과정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유튜브에도 아직까지 내가 발견 못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아직, 제가 지난번에 3포인트 그 TV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도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도, 코코아, 올리브 이런 거, 올리브 난리가 났었지만, 코코아가 만약에 가격 급등하면 뭐가 또 가격 급등을 해요? 초콜릿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럼 예를 들어, 코코아도 나무에 그렇게 열리는 저건데, 그럼 커피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뉴스들을 제가 올려드렸었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범국민 사기꾼 집단,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사기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든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어떤 보험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손보험입니다. 의약 분업 이후에 실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병의원입니다. 개원의가 폭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대학병원에
지금 전문의 사태 의료 이런 어떤 수급에 대한 이 의료개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서 실손보험을 만들어요. 제가 이거 만든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정이 딱 떨어진 계기가 요것도 있습니다. 왜? 이게 단위 목적성 상품이야. 어떤 게 해당이 됐을 때. 그래서, 근데 주로 거기에 실손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 보면 목숨에 큰 영향을 안 줘요. 다리 부러지면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 보면 혜택 보면 그 수익이 억수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밖에 못해.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에 임플란트 해주는 실손보험. 또 요실금 해주는 실손보험. 또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무릎에 줄기세포 맞는 이런 실손보험까지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뭐가 빠꾸나요? 의료보험 재정고갈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의보 재정고갈이 나네요. 누구한테 가요, 이게? 국민 세금이 전부 다 어디 간다고요? 의사. 자, 초고령화야. 근데요, 초고령화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확실히 맞습니까? 네. 월등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월등히 많은데요, 여자분들이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거는. 인류 역사가 이제 몇백 번이 바뀌어도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픈 걸 못 참아. 절대로, 여자는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여자가 아니야. 이거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제가 이런 신뢰로, 근데 참는다라고 나름은 생각을 하죠. 자기 크기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3년도부터 2년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이 무릎 연골 주사 병원비를 내가 줬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무릎 관절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여기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좋아. 근데 안 맞아도 될 것들을 자꾸 꼬시게요. 할머니 혹시 이거 들어놓으셨어요? 그 텔레비에 뭐라고 나와요? 70세 이상이 들어가는 실손보험 어떻게 저떻게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랑? 정부에 로비하는 놈, 보험사랑, 의사랑, 이 사람들 실수혜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죠. 해가지고요, 누가 먼저 빼먹느냐는 거야. 에? 그죠? 뭐를요? 세금을요. 의료보험 재정을요. 그럼 이거 거들려면요, 이 빚은 누구한테 가요? 후대한테. 금방은 내한테 와나닿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보험, 이렇게 과다 청구는 다양한 어떤 이유로 해서 한 해에 사기로 낭비되는 돈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벌써 한 3, 4년 전 신문 스크랩입니다. 1년에 20조 원 이상이 과다 청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또 한 달이 더 껴가지고요. 과거에는요, 그냥 일반 병원 의원이었어요. 지금은요, 여기 뭐가 또 들어간 줄 아세요? 한방병원까지. 곳곳에 있잖아요. 한방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한방병원이 자들 도대체 무슨 수익을 가지고 저거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처럼 취미를 나눌 거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한방병원 가보세요. 도수치료. 예, 도수치료뿐만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경쟁을 가지고요. 해야 하네요, 지금. 그런 치료들의 이런 관절 주사 이런 것들. 야, 한방병원에 정형외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과잉 진료, 거짓 진료, 거짓 입원, 가짜 환자, 그리고 이제 과다 청구. 자,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막 다 때려치고, 뭐 경제개혁은 다 때려치고, 진짜 이런 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2027년까지니까 아직도 2025, 26, 27 해가지고요. 한 4년 동안 2,000명씩 무조건 증언해놔보는 기라. 그러면요. 싫든 좋든요. 자, 그러면 한 10년 뒤에는요. 14년이다. 그냥 전문의까지 다 받는다 칩시다. 14년 걸린다 카대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해 내지 인턴 다 거치고 그다음에 군대까지 다 적으면 14년 걸린대. 14년 뒤에 8,000명이라는 숫자가 매년 2,000명씩 늘어나서 나와. 그다음 플러스 또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면서 매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북대학교 병원에 수간호사 4사람이 매주 봐요. 매주 토요일 날. 근데 PA 전문 변호사요. 아니,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그 중에 한 명 있더라고. 이 전문 간호사도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수간호사이면서, 수간호사도 그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간호사면서 대학원을 나와야 되더라고. 석사를 해야 되더라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얼마든지 진료 처방 간단한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사실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대학병원이 안 미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제도 개선에 충분한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잖아요. 그 아까 이제 물리치료 이런 얘기 했고 뭐 도수치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도수치료 누가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도수치료 의사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물리치료사도 개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처럼. 맞죠? 미국 이런 데 다 개원 다 되는데 유럽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사 많죠? 희진 씨가 방금 그 얘기했어요. 아, 의사가 많구나. 진짜입니다. 의료 쪽에 종사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칠 때 의사들이 사실은 많는데 뭐가 묻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법과 제도라는 것으로 꽉 묶고 있는 겁니다. 이거 틀리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뉴스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유튜브에 대해 올려놨습니다. 뭐냐면요. 자, 아이폰 하나가, 이게 뭐라 그러죠? 아이폰 하나가 145만원 한대. 그냥 150만원 잡읍시다. 이거 150만원 뿐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는 전부 다 450만원 합니다. 싼 것도 450, 비싼 것도 450이 기본입니다. 450만 합니다. 누가요? 나이 드신 분들 말고요. 2030 세대요. SNS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약정해가지고요. 최고 금액 해가지고 풀로 쓰죠. 무제한으로. 그죠? 걔네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걸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무제한 약정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막 땡겨가지고 해가지고요. 오바를 시켜요. 그 무제한 하면서 뭐 할게요? 제가 지하철 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자들도 게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럼 게임 거기는 아이템 안 사나? 그 스마트만 하면 게임 해야 할 일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 기계값 플러스 무제한 쓰려면 뭐 해야 돼요? 고액 약정을 해야 되죠. 3년 약정하면 얼마예요? 이게 월 10만원씩 360만 원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3년 약정인데 3년 안 써. 더군다나 잃어버리네? 더군다나 깨트려버리네? 그럼 수리비, 새로 사는 비용 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손에 쥐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획값 플러스 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20대 애들 70%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애들이 70%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이폰을 따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근데 걔네들 대부분요. 기본 약정 해가지고 그걸 쪼우는 부모님들이 지금 거의 없어. 약정은요. 막 빈다. 어떻게 해요? 무제한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 또 기계 바꾸면요. 이렇게 해요. 공짜 해줄게. 이렇게 무슨 지원해준다. 지원 하면서 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계값 뽑는 식으로 해서 뭘 올리나요? 그걸 올리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약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뭐예요? 약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뭐예요? 이 스마트폰의 이 병폐가 엄청 심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모티콘 아시나요? 있잖아요. 이모티콘을요. 그게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있는지 몰라도, 그게 서로 자랑이 되는지 몰라도,
이모티콘을 그 2,000원, 3,000원 거래 하는 뭐야 돼요? 네. 그거를요, 한 달에 몇 개씩 사는 애들. 바꿔가면서. 그러면 그게 또 한 달에 돈 10,000원이야. 그뿐인 줄 아세요? 요즘은 꼬마 애들도요, 보통 생일이 다면 뭐 해요? 커피 쏘고 상품권 쏘고 다 뭘로 줘요? 이게 이것만 들어가냐고요, 이게. 3년 동안에 이것만 들어가냐고요. 그걸 좀 손에 들고 다녀. 근데 이거 뻑하면 잊어버려. 뻑하면 물에 빠뜨려. 뻑하면 화장실에 빠뜨려. 국가적인 손실과.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20대 한 200만 원 월급 받죠? 월급 받다가 차떡 산대. 자, 만약에 첫 직장 잡았는 게 27살에 잡았다고 칩시다. 26세 이상이 어찌됐든 간에 26세 이상. 만약에 4천만 원 차를 하나 샀다. 자차가의 보험료 얼마예요? 100만 원 같은 소리 하시네, 이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노? 책임보험이 100만 원 넘어요. 대인 뇌물 자손 자차 빼쁘고요. 책임보험이 100만 원 넘는다고요. 첫 가입자. 지금 그래요. 예. 400에서 500만 나옵니다. 1년 보험료가. 이렇습니다. 자차가 있는 1년에 400, 500만 나와요. 첫 보험료 가입하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자, 1년에 이거 보험료 내야 되죠. 그럼 잠수세 내야 되죠. 전부 2000cc 넘어. 그거 얼마예요? 자, 자동차 세 내야 돼요. 그 다음 각종 과태료 내야 돼요. 뭐, 신호위반이다, 뭐다, 등등 내야 되죠. 그리고 기름값 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들어갈 보수비. 수선 보수.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차 한 대 내가 가지고 있다. 4천만 원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차한테 시집가고 차한테 장가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500만 원짜리 하나 들어보고 차 4천만 원. 그래서 차는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는지, 마련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부모 돈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차를 아들한테 현금으로 사줘. 오케이. 문제 없어. 그건 잘한 거야. 왜? 선대도를 뺏어왔거든. 걔 입장에서. 그거 말고는 잘한 게 없어. 이거 차에 시집가고 차에 장가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 결혼 정년기준 됐을 때 집 살 돈 있어 없어? 전세 들어갈 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건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결혼하고? 그렇죠. 자기가 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총체적 시스템 자체가 결혼을 어떻게? 또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뭘까요? 예. 플러스 스마트폰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완동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것만 저 아버지한테는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면서요. 예? 개 고양이 하는데 더군다나 기가 막힌 얘기 해줄까요? SK텔레콤 입사해가지고 나 연봉 9천 받아. 그래가지고요 개는 한 마리 키우죠. 개 뭐요? 개 유치원 보내요. 맞아요. 70만 원. 네, 70만 원, 90만 원이에요. 개 유치원이. 미용도 시켜야 돼. 네, 이게 병원도 엄청. 그러면은요, 이렇게 낭비된 그 돈을, 자, 이래가지고 만약 10년이 흘렀다고 칩시다. 그럼 야는요, 뭐가 돼 있을까요? 10년에 10억을, 야, 연봉 1억 받았어 칩시다. 10년에 10억 받아가지고, 야, 한 일은요, 스마트폰 하고요, 자동차 밑에 하고요, 개와 고양이들 인생 전부 다 틀린 거야. 장례식장까지.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분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이제 매주 이제 서울 출장을 제가 이번 주는 제가 퐁당퐁당에 안 갔는데요. 가면은요 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새끼를 안고 와야 되는데요. 개를 앞에 안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내 딸이면요 진짜 막 깃방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우쭈쭈쭈 이러고 앉았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개새끼 보고 아가야 이 칼 일이가 그럼 네가 개가 그러니까 개를 유모차에 담아서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총체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결국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보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다 보니까 뭐가 된 줄 아세요? 신용불량. 바로 그거예요.
바로 신불자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니까, 여기서부터. 20대가 스마트폰 약정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제일 빨라요, 이게 지금. 왜요? 밑도 끝도 없이 약정을 하는 거잖아요. 보증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 걸어버려요. 신용점수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연체하면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예. 이거 1번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불자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근데 이게 레코드 한번 딱 남죠? 몇 년 가게요? 5년, 10년. 네, 기본 10년 갑니다. 내 신불자 기록이. 카드값 연체하는 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입니다. 스마트폰 연체하면은요, 이거 10년 레코드 남아버립니다, 이거. 은행에 대출을 냈다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못 갚았어. 예, 그건 진짜 큰 리스크도 아니야.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젊었을 때 다 한 방씩 맞고, 예, 그렇게 하니까, 신불자인데,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입장만 가놓고, 사위가 신불자 출신이야. 어때요? 딸 주겠어요? 또 며느리가 신불자 출신이야. 아들한테 결혼하려고 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고, 며느리나 뭐 하여튼, 그래서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꼭 점검하세요. 딸내미가 뭐 이렇게 남자친구 있다 하거든. 야, 불러라. 나하고 밥 먹자 해라. 이렇게 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해라 해서 꼭 점검하시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지금 문제시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말했던 것들이 또 세상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짜 배달입니다. 제가 근데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돌바드림, 장바드림 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장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공짜야. 배달 공짜야.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몇 개 이상 시킬 때 배달 공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요, 난 2개만 시키면 되는데, 하나만 더 시키면 이번 주 내내 시킨 배달이 공짜야. 그럼 뭐 하나 더 시게 안 시게요? 이해되죠? 그럼 뭐가 있나요? 과소비. 이해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꼬임 속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2030, 이 청년 세대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출발점이 뭐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큰 정의.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는 뭐 하면 실패한다 합니까? 보면 실패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실패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면 실패한다. 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본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적이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은 짓도 하여 그가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요? 본즉. 보면 실패합니다. 그죠? 예. 그때부터 이 위크 포인트를 사단이 정확히 알아가지고요. 그때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뭘로? 본즉 보는 스마트폰으로요. 쪼물딱 터치하면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태초에 이걸 아셨을까? 인간은 보면 뒤진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이거? 재밌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번 주 뉴스에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공분도 일어나고 마음도 아프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것도 댓글도 좀 길게 좀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의사 연봉을 5억 6억을 줘도 의사가 올라가지도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 5억 6억이 누구 돈이냐는 거죠. 그게 보건소 돈입니까? 내 돈이야. 내 주머니 돈이라고. 내가 낸 세금이라고요. 내가 낸 의료보험료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5억 6억 나가도록 계속 국민들 놔두냐고요. 놔둬서 되겠냐고요.
근데 내가 그래 나가는 것까지는 그럼 좋아, 오케이. 뭐 지금까지 그랬던 문제는요. 내 새끼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있긴 있구나. 다행이다. 뭐요? 안 되나요? 열의 9명은요, 내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마 대부분의 부분을 못하는 생각. 당연해요. 왜?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린 배고픔을 아는 시대, 보리밥을, 꽁당보리밥을 아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들은 약해요. 세월호 사건은 거기서부터 비롯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나중에 그들의 미래에는 과연 그게 경쟁력일까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지 누가 생각해 줄까요? 그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번 보세요. 전기차가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액면대로 절대로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판파에 속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자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 보조금을요. 서울은 82%, 부산은 62% 줄여버렸어요. 왜 줄였을까요? 여기 이면에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런 거를 발표. 그러니까 뉴스는 절대 알 권리가 아닙니다. 속임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뉴스는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풀어줘야만 합니다. 뉴스는 결코 알 권리가 아닙니다. 선전선동 또는요. 뉴스가 과거에는 알 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이런 입장에서 알 권리가 아닙니다. 그냥 선전선동의 수단이거나, 네, 선전선동 수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숨기는 수단입니다. 자, 보조금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보조금 주노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차값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보조금 말라줘. 안 줘도 어떻게 된다고요? 막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서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급락한다는 그래 될까요? 아니면 전기차 꾸준히 앞으로도 늘어날까요? 꾸준히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뭐야? 보조금 안 줘도 늘어나네? 왜요? 차값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 놈은 먼저 누리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은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나타 정도 되면은요 2천만 원대 하면 충분해요. 전기차 충분해요. 들어가는 게 없어. 네. 들어가는 게 없어. 모다 하나 올라가는 게 다예요. 모다 배터리가 다예요. 현가장치 서스펜션 그게 다라고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편리에 따르는 옵션요. 이제는요 가격이 너무 싸졌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요. 요즘 있잖아요. 그 리모컨 있잖아요. 그 김현차도 이제 조금 연식이 있어서 안 되실 거다. 그 소나타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를 딱 시켜. 차와 차 사이에 뭐 복잡한 게 이렇게. 요래 있고, 예를 들어, 요 차를 하나 대놨고, 요 차를 하나 대놓은 거예요. 요 대놨고, 요 대놨어. 근데 요 좀 좁아. 어떻게 할까요? 요 후진 딱 해가지고 요만 딱 갖다 대놔놓고, 내가 요 문을 열고 못 나오겠는 거야. 그럼 요래 딱 갖다 대놔놓고, 버튼을, 리모컨을 딱 누르면 요 차가 지가 지려 딱 가가지고 뒤에 가서 딱 주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현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누림의 비용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 이 말이지. 예. 그런데 월급 400만 원 받는 놈이 더군다나 해가지고 아도 하나 있는 놈이 이런 차 사가지고 이걸요 이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요 평생 할부 갚다가요 어느 세월에. 근데요 하나같이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될 수 없는 기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난주 뉴스에 하여튼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뉴스 중에, 요것만 하면 끝나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대부분 여러분들 비밀번호 자꾸 바꾸라고 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빗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그게 누가 만든 제도냐 하는 게 이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이 만든 제도더라고요. 이번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안 암호 설정을 하는 규칙을 미국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슨 대문자, 소문자 또는 영어 알파벳, 그 다음에 기호를 여토록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러한 규칙을 만들었대요. 이제 그게 한 10몇 년이 흘렀대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폰들이 뭘로 하고 있어요? 생체 인식이나 홍채, 지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안 저거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이 얘기는 제가 아마 2000 그때 인슈 아카데미 할 때도 강의를 했었던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그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막 스타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마침내 세계에서 이제 아주 보편화되고 그래서 어떤 신기술이 적용될 때까지는 텀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본적인 뭘로요?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요 모든 비번에요 느낌표 골뱅이가 다 들어가요. 예. 그렇지 않나요? 김 회장님은요? 어떤 특수 문제 쓰시나요? 샵? 느낌표? 그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문이나 아니면 홍채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기술의 진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지금 또 뉴스를 장식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보궐선거 이제 지자체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선거 소송들이 이제 결심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 그게 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게 되니까 빨리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나 그냥 퇴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궐선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이외에 다양한 이유로 거기에 지금 또 여야가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앉았고요.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가 나아가는 것과 김건희 특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의료개혁이 더 맞지, 김건희가 뭘 했다 난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간에, 반드시 제가, 차차기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의도에다가 이렇게 시블렁시블렁 하는,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런 놈들을 5만 명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사진에 다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총살형 공개 처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놈들을 싸그리 쓸어가지고 후대 앞에 당대 앞에는 능지처참을 당하겠습니다.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그리고 후대 앞에는 가장 위대한 어떤 역사의 이 선연으로 남을 그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생각들을 이번 주엔 진짜 좀 많이 했습니다. 하도 속천불이 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신문 뉴스 내용들이 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더라니까. 신문 뉴스 나오는 거 비슷해요.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제 1년 반 넘었죠. 그죠? 2년 되고 3년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 알아. 1월 달에 이제 할 내용 거의 알고요. 2월 달에 나올 얘기 알고요. 거의 80%는 동일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오는 뉴스가 80% 동일하고요. 나머지 20%만 가변 요소인데요. 그 가변 요소가 거의 시류를 바꾸지는 못해요. 거의 그냥 이슈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슈는요, 이슈가 시대를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시대에 봤을 때는 그 이슈는 결국 가짜 뉴스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냥 시대를 흔드는 속임수인 가짜 뉴스일 뿐이다. 전혀 영향 안 미치는데 그게 대단한 영향이 있냐. 떠들어 제끼는 그런 과잉 언론의 발광이었을 뿐이더라. 그렇게 역사는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10월 4일이면서 또 하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현실들이 참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덜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좀 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